안녕하세요. 깊게 읽는 책방입니다. 오늘도 책 행복의 해답을 음미하며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행복에 관한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행복이에요. 즉, 우리 자신과 주어진 환경, 지나간 과거,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행복이에요. 두 번째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느껴지는 행복이에요. 이 두 가지를 천천히 음미해 볼게요. 우선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 우리의 기본 행복도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서부터 나의 부모, 형제를 비롯한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것과 성취하지 못한 모든 것, 실수, 게으름, 그 모든 것의 점수를 합산한 복합 점수가 나의 기본 행복도가 되는 거죠.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복도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므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감독관이 될 때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최고의 점수라고 여기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 스스로가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총점은 낮게 나올 테고, 다른 사람들 눈에 썩 좋은 조건이 아니어도 내가 후한 점수를 준다면 총점은 높게 나올 거예요. 요약하면 우리가 자신에게 느끼는 기본 행복도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우리 자신의 셀프 채점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기본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은 채점자인 내가 스스로 채점 기준을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삶을 살다 보면 주어진 조건은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의지로 많은 것을 고쳐보려 하지만 나의 끈기와 성실도, 노력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결국 조건을 대부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조건, 내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객관식이나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 시험의 채점자가 되는 것이죠. 객관식이나 주관식 시험은 답이 틀리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서술형 시험이라면 채점자가 좋은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따뜻한 눈으로 너그럽게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좋은 점수를 주세요. 그게 나의 기본 행복도예요.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도는 기본 행복도가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은행에 1억 원의 잔고가 있는 사람은 10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잠깐 속상해할 뿐이죠. 하지만 은행에 잔고가 10만 원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엄청 분하고 억울하겠죠. 이제 두 번째 행복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삶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누군가와의 말다툼, 실수, 손실 등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 한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아오는 그런 일들은 기본적인 나의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수시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본적인 행복도를 느낄 사이도 없이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합산하게 되면 하루 동안에 내가 느끼는 행복 점수가 될 테고, 그렇게 매일매일 느끼는 행복도를 더하면 한 달, 1년, 평생의 행복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행복도가 높은 사람이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1억 원의 잔고를 가진 사람이 하루 종일 300원 잃어버렸다가 100원을 찾았다가 500원을 주었다가 1000원을 쓰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작은 돈들에 연연해 하게 되겠죠. 커다란 1억 원을 가졌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많은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가지지 않은 것보다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커다란 맥락에서 나의 삶과 행복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매일 벌어지는 작은 일들은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내가 가진 1억 원을 인지하고 행복함을 느끼려면 우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남들이 모두 쳐다보는 좋은 차, 명품백, 넓은 집, 좋은 직장에서 일단 눈을 돌려야 해요. 이것은 과소비를 하지 말자거나 열심히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나의 의지나 계획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모두 쳐다보는 곳을 보지 말아야 내가 가진 1억 원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가지지 못한 자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바라볼 줄 아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가진 1억 원은 모두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일 수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비로소 남들이 생각 없이 갖기를 원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게 되겠죠.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되는 것이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나무 밑둥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리석습니다. 인생에서 옆의 나무보다 좋은 나무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나무로 태어난 이상 뿌리 내린 곳을 벗어날 수 없고, 태어난 이상 품종을 바꿀 수 없으며 비바람은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나무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죠. 어느 나무든 옆에 있는 나무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어 괴롭고, 어느 나무나 햇빛이 덜 들어서 힘들 수 있고, 어느 나무나 비바람에 쉽게 흔들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오랜 세월을 견디며 어떻게 자라는지는,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 온전히 그 나무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무로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옆에 나무는 금수저 나무라서 괴로우신가요? 내가 있는 곳은 햇빛이 덜 들고 비바람이 더 세차게 몰아치는 곳이라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잠깐 아파하시고 잠깐 하늘을 원망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나무로 태어난 이상 움직일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멋진 인생은 자리를 옮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이 진심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깊게 읽는 책방이었습니다.
안녕.